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 예산 문제일 수도 있고 청년들의 어떤 고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취업준비생, 취업이 안 된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서울시에서 청년 수당 카드 한도는 50만 원. 먼저 쓰고 나중에 갚아주는. 그런데 이 카드가 술집에서도 결제가 되고 모텔에서도 결제가 가능하고 노래방에서도 결제가 가능하고 성형외과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청년 수당 카드일까라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겁니다. 먼저 바른정당의 홍철호 의원의 문제 제기 함께 보시죠. 호텔, 콘도, 모텔, 여관, 휴게텔, 찜질방, 당구장, 노래방, 콜라텍, 영화관, DVD방, PC방, 소주방, 포장마차, 라이브 카페, 민속주점, 와인바, 성형외과, 건강원, 결혼정보업체, 대리운전 등등 이런 데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서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이 드러났다.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비용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제안을 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점의 경우에도 소주방, 포장마차뿐 아니라 치킨 전문점 등 여러 업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요. 꼭 막아야 하는 항목 위주로 제안하고 사후에 사용처를 모니터해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게 홍철호 의원이 이게 이렇게 쓸 수 있어서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김병민 박사님 요즘 청년 수당 카드를 받는 일부 청년들 사이에서 이른바 카드깡을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서 아무 데서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이게 좀 한 150억 정도의 예산이 돌아가게 되고요. 여기에 혜택을 보는 청년들 같은 경우 서울시에 우리 한 1,000만 시민이 살고 있는데 한 5천 명이 채 안 되는 거거든요.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위해서 정말 일부 제한된 사람들에게 돈을 그 귀한 세금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된 목적을 사용해야 되는데 목적 외의 돈으로 쓴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텔에 갈 수도 있고 소주를 마실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건 이제 카드로 긁었을 때 업종 제한을 너무나 좀 폭넓게 해놓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것보다 더 최악인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 돈을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카드깡. 네, 현금을 카드를 갖고 있는 거 가지고 현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카드로만 사용이 안 되는 데도 있으니까 현금을 쓰고 나서 나중에 사후 영수증 처리해서 제출하게 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 방법까지 서로 공유하게 되고 적당히 설명 잘해서 서울시 제출하면 돼. 그럼 문제 없어. 이런 내용들을 내용들이 청년들 대상으로 이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 예산을 처음에 사용하는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좀 갑론을방 얘기가 있었지만 성남시에서 시작됐던 수당 문제가 서울시로 확대가 됐고 서울시에서 청년 수당을 하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를 비롯해서 전국 광역에 있는 지자체가 꽤 많이 이런 수당들을 활용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의 실질적으로 이런 수당 활용에 대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있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 사용하는 돈에 대해서는 아무리 젊은 청년이지만 회수하고 환수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까지 좀 다각도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책이 세밀한 타겟을 찾아가지 못하면 이 엉뚱한 데서 돈이 줄줄줄 샌다는 겁니다. 정말 정작 필요한 청년들은 50만 원 한 달에 절실할 수 있거든요. 취업이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알바도 안 되고 학교 등록금은 없고 이런 청년들한테는 사실은 구직 시험 책 사고 구직 공부하고 구직 공부하면서 끼니 때우고 이런데 50만 원이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근데 일부 이 카드가 필요 없는 청년들 무작위로 주다 보니까 이런 데서 일부 돈이 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직접 그 돈을 주는 방식으로 복지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무슨 뭐 교육 시스템 이런 데서 청년들이 등록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정부가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책을 샀을 경우에 청년 카드를 보여준다고 하면 좀 더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별적으로 취업 활동에 필요한 부분에만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50만 원을 이렇게 툭 던져두는 게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저런 집행상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현금을 일단은 이왕 시행한 제도니까 현금을 일단 못 쓰게 만들고, 그러니까
뽑아서 쓸 수는 없게 만들고 저 카드 내에서 영수증을 이렇게 제출을 해서 만약에 다른 이상한 곳에다가 이렇게 썼다거나 할 경우에는 다음 청년수당을 좀 깎는다든지 네. 뭐 이런 식의 사후 보완적 제도가 전혀 없이 이제 무조건 선심성으로 퍼주기 50만 원을 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방법이고 오히려 청년들을 나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밑에 자막으로 나가듯이 김 기자, 수당 계좌형 현금 카드를 만들면 ATM에서 출금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또 좀 역설적으로 청년들이 이걸 서로 공유한다는 거예요. 예. 팁들을 보면은 사용처 증빙 영수증 없으면 가라로 내역만 만드세요. 가짜로. 네. 핸드폰으로 결제하면 내역 없이 통신비로 처리돼요. 이런 것들 인터넷상에 서로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죠. 힘들게 또 열심히 사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고 이걸 악용하는 청년들이 생긴다는 게 조금 유감이고요. 저희도 그 법인카드 쓰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그 누가 어느 장소에서 그리고 상대는 누구였는지 그 상대의 연락처까지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서울시 측에서 설명을 보면요, 보도를 보면 추후에 어떤 형식으로 이런 어떤 그 비용이 썼는지를 좀 내역을 좀 설명하는 그런 증빙 자료를 내도록 하겠다. 굉장히 여전히 좀 안일한 그런 대책을 세워놔서 방금 이제 김지혜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조금 세부적으로 이런 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예.